자,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30년 구형을 선고를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자, 그 진실이 뭘까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박민식 후보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그 시장을 돌았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박민식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충실한 앞잡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고 당원 게시판으로 보수 동지를 모함했음에서 감히 보수 후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직격을 합니다. 한동훈에게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기 전이었죠. 가기 전, 좀 몇 시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제 쓰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로서 박민식 후보의 말입니다. 30년을 구형을 하는데, 어떻게 보수 후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느냐. 한동훈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내용을 듣고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박민식 후보의 그 글에 대해서 뻔뻔하고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한 30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 박민식이다. 윤어게인을 주장했던 박민식 후보가 보수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방문해서 그 박민식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기 전에 이 한동훈의 말이 나온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품과 삶을 존경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민식 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별개로 하고, 이 한동훈 후보의 말이 맞을까요? 징역 30년을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했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 박민식이다. 그러니까 징역 30년을 구형한 주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음 이제 수사를 했던 것이 박용수 특검이죠. 박용수 특검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차출이 돼서 수사팀장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하고, 그 수사팀장, 그 윤석열 수사팀장 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었죠. 한동훈 검사가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이 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갈 때 한동훈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으로 가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총괄 지휘합니다. 실무적으로 지휘를 하는 거죠. 그 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지만 3차장으로서 실무적으로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는데, 그러면은 기소를 해서 구형을 치는데 자기가 아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때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뭐 안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됐는지, 구형에 대해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법정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구형, 말 그대로 형을 구한 구형문을 읽은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그럼 한동훈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써준 구형문을 읽었겠습니까? 아니면 실무검사가 써준 거를 그냥 읽었다?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록에 남은 거는 한동훈이 구형문을 읽은 겁니다. 자, 제가 어제 당시 KBS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죠. 당시 KBS 기사입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KBS 속보에서 박근혜 1심은 4월 6일 선고하는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다. 2018년 2월 27일자 속보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신두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 그 다음에 저 빨간 줄을 쳐놓은 거 보시면은 한동훈 이름이 나옵니다. 한동훈이 직접 구형문을 읽었다는 거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재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돼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죠. 한동훈이 읽는 겁니다.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중형, 구형 배경을 설명을 했다.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도 그렇고 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죠.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이 확정됐다가 복역을 장기간 하다가 사면이 돼서 지금 발성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한동훈이 오늘 내가 30년 구형을 선고한 게 아니고 구형을 내린 게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30년을 하고 자기는 그냥 읽었다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한번 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게 논란이 됐냐면은 2024년 당 대표 선거할 때 당 대표 경선에 그때 나갔죠. 한동훈이. 그때 그 주변에서 그때 이제 쟁점된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 때 3차장 신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30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것이 그때 좀 논쟁이 된 적이 있었죠. 그때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단에게 그 공지문까지 보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직접 구형하는 한동훈 육성 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교묘히 조작된 영상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다.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조작된 영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영상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게 그 법정 안에서 이렇게 구형을 선고한 것을. 그래서 영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상은 없어도 그 한동훈 차장이 선고한 거는 맞다.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거는 이제 KBS가 보도한 내용이고, 제가 그 당시 나왔던 기사 내용을 또 하나 좀 보여드리죠. 그때 논쟁이 2024년에 논란이 있었을 때,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인데, 팩트 체크를 해서,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법원에서 직접 구형했다. 팩트를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저기 빨간 줄 쳐놓은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때 나왔던 기사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여러 언론에서 제가 조금 전에 KBS를 보여드렸지만은 여러 언론에서 그 검찰이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이렇게 하고 뭐 벌금도 1,000억 이상 하고 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한동훈 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왔다 법정에. 그런 이제 내용들도 그때 다 보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낸스 투데이가 그때 당시 팩트 체크를 하니까는 나온 게 맞다. 그리고 직접 이 구형을 때렸다는 겁니다. 한동훈 차장검사가.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은 그 당시에 한동훈 후보 쪽이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 좀 전에 이제 한동훈도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다. 그거 했는데 2018년 당시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는 이례적으로 차장검사가 차장검사는 넘버 2죠. 이례적으로 법원에 나왔다. 그래서 법원에 나와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30년형 1185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을 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때 술렁거렸다. 그런 이제 당 대표에 나왔으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좀 이렇게 지적을 했겠죠. 당시 언론 기사를 검색만 해봐도 한동훈 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저도 검색해서 KBS 기사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사 내용입니다. 구형문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국민의힘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좌절감 또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낄 만한 문구들이 수두룩하다. 대법원 3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던 태블릿 PC에 대한 언급이 상당 부분 나오는 점,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 문화예술계 양극화, 민간기업 사유화 등의 단어들이 절비하면서 하고 이런 모든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우고 있다는 점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 여부를 떠나서 국힘 지지자들에게도 다소 충격적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독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당시 구형문 전문을 그대로 실른다 해서 저 기사 안에 구형문을 다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구형문 전문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서론이 있고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 피고인의 양형 관련, 피고인에게 준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헌법 가치를 훼손을 했다. 정경유착을 했다. 민간 기업을 사유화했다. 문화예술계를 양극화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의 무책임한 자세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검찰의 그 구형문이니까 여러 가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상당히 적대적으로 이 구형문이 작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보면은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다. 피고인은 국민의 이와 같은 간절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서 30년을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을 농단한 최후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구형문까지 그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을 내린 것이다. 그거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썩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기사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제 판단이 자료가 되실 걸로 봅니다.